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캠드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플립러닝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며 직접 연습해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캠드로우란 분자의 구조식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구조의 화합물의 구조를 그릴 수 있고 시각적으로 분자를 이해하기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플립러닝 동영상으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캠드로우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직접 따라해보시며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왼쪽 열에 주 골격을 형성할 원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소를 선택한 후 좌클릭해보면 CH4라는 화합물이 뜨는데요. 저번 시간에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결합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배웠었죠. 해당 결합의 개수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합수만큼 수소 원자를 붙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는 14족 원소이므로 결합을 4개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수소 4개가 붙어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소 화합물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탄소를 그대로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구조를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3가지 도구들만 이용하도록 할 건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드로우, 노멀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탄소 원자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클릭 후 드래그를 하면 탄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형성하는 모형, 그리고 이 원자만 단일로 클릭을 해도 결합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작법을 통해 탄소사슬을 늘릴 수 있는데요. 골격이 성분이 여기 산소일 때와 탄소일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탓을 2개를 그려봤는데요. 여기 산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산소는 사슬의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을 때 O라는 산소의 원소 기호로 표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탄소 사슬일 때는 그냥 단순히 모서리로만 탄소 사슬이 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슬을 이루고 있는 골격이 탄소 원자일 때 단순히 꼭지점, 모서리로만 표기하기로 화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사슬 형태의 화합물은 그 구조가 탄소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사슬의 화합물의 형태는 이렇게 지그재그로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가운데 버튼은 클릭하기만 해도 결합을 이어서 자동으로 형성해주는 버튼이고요. 세 번째 기능이 잘 많이 쓰는 기능인데 단순히 클릭 후 드래그를 하는 것만으로도 결합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많은 개수의 탄소를 가진 사슬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가지를 붙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붙이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댄 후 클릭하여 드래그를 하면 간단하게 가지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붙여지는 게 불편하시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똑바로 방향을 프로그램이 잡아주게 됩니다. 네, 이제 스트럭처 버튼의 오른쪽에 있는 드로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드로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마우스 아이콘이 클릭이 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 버튼은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그려놓은 화합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3번 이동하게 되면 여기 Edit Text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 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그린 화합물들의 이름을 짓는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플립러닝 동영상을 마치겠고요. 기능을 숙지하여 수업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with cam draw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플립러닝 동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캠드로우라는 화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수업 목표, 캠드로우란 무엇인가, 학습 활동 전개, 평가 순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업 목표입니다. 캠드로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탄소사슬 화합물의 구조를 그릴 수 있다. 그림 구조식을 바탕으로 화학식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캠드로우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캠드로우란 화학 구조식 및 분자 모델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화학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 다룰 탄화수소 화합물인데요. 탄화수소 화합물이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탄소 원자는 주기율 표상에서 14족 원소이므로 원자가 전자가 총 4개입니다. 원자가 전자는 결합의 개수를 판단 가능한 속도이므로 탄소는 총 4개의 결합을 형성하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배울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등장하는 탄소는 모두 4개의 결합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화수소 화합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탄소 간 결합이 오직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를 알케인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탄소 원자수가 변화함에 따라 이름의 접두사 앞에 있는 부분이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순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일 결합이 아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존재할 때인데요. 탄소 원자 간 이중결합이 존재할 때 알켄, 탄소 원자 간 삼중결합이 존재할 때 알카인이라고 탄소사슬 화합물을 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탄소 결합 간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일 때 이 칭하는 이름의 전미사가 에인, 엔, 아인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탄소 원자가 변화할 땐 접두사, 결합 차수가 변화할 땐 전미사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하실 만한 화합물들을 캠드로우로 미리 그려왔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건 탄화수소 화합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알코올 하면 떠올리시는 에탄올의 구조, 강아지를 닮았죠? 다음에 방귀를 끼면 나오는 메탄가스, 화학식은 CH4고요. 이 가운데에 C가 존재를 하고 수소가 4개 총 달려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에 옷장 안에 습기 제거용으로 자주 쓰이는 나프탈렌의 구조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여러분 곁에 존재하고 그거를 캠드로우를 활용을 한다면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탄화수소 화합물의 명명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탄화수소 화합물의 명명은 IUPAC이라는 국제 순수 응용화학연합의 명명 체계를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IUPAC 명명 체계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접두사, 모체, 전미사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요. 접두사는 주, 탄소 가지의 주, 네,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화수소 화합물의 명명은 IUPAC이라는 국제 화학연합의 명명 체계를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IUPAC 명명 체계를 살펴보면 접두사, 모체, 전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접두사는 주 탄소사슬에 어떤 가지가 달려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모체는 주 탄소사슬에 몇 개의 탄소가 있는지 나타냅니다. 전미사는 탄소사슬을 이루는 탄소의 가장 높은 결합 차수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탄화수소 화합물의 세부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모체 탄화수소를 찾아야 합니다. 모체 사슬은 최대 수의 단일 결합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 모체 사슬에 있는 탄소 원자에 번호를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 격가지 점에서 더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체사슬 각 탄소 원자에 번호를 붙입니다. 한번 모체사슬에 붙어있는 가지의 종류를 확인하고 각 가지에 번호를 붙여줍니다. 4번 한 단어로 이름을 작성을 해주면 탄화수소 화합물의 명명은 끝이 납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일가 탄화수소 가지에 대한 명명법입니다. 말단 탄소 원자로부터 수소 원자를 하나를 제거한 사슬형 포화 탄화수소 알케인에서 유래된 일가 탄화수소 치환체는 알킬 또는 알카닐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알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켄의 명명법은 모체에 존재하는 탄소의 수에 대응하는 접두어의 마지막 철자인 A를 생략하고 전미어로 아인을 붙입니다. 알켄과 동일하게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A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중결합이 어떤 탄소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탄소의 번호를 접두어 메타, 에타 등과 접두수사, 다이, 트라이 등 사이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접 캠드로우를 활용하여 화학식을 작성해보고 구조식까지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완성해보는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하신 결과물을 직접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플립러닝 동영상 과정에서 일부러 빼먹은 기능이 있습니다. 캠드로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대상 화합물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화합물의 IUPAC 네임을 자동으로 도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화합물도 다 이름을 도출해보면 이렇게 학생분이 써주신 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IUPAC 네임을 도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학생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대로 IUPAC 네임을 보고 이 구조식을 역으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 나온 이 명명법을 보고 본인 노트북의 캠드로우 프로그램에다 이 구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학생이 아주 완벽하게 그려주고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구조를 똑같이 본인의 캠드로우 프로그램에 그려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IUPAC 네임을 도출하는 그 기능을 써보시면 이 이름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식을 본인의 캠드로우 프로그램에 그려놓고 IUPAC 이름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 IUPAC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에 해당되는 구조식을 캠드로우 프로그램에 그려주시면 오늘의 수업이 끝이 나겠습니다. 답을 맞춰보자면 4에틸, 3메틸, 헵테인 이 첫 번째 화합물의 IUPAC 네임이었고 두 번째 화합물은 2메틸 헥세인, 세 번째는 헥스 EN이 답이 되겠습니다. 구조식을 역으로 그리는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식을 그려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